그동안 우리가 이 공부한 유기화학은 이제 2차원적인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상당히 어떤 3차원적인 입체적인 그런 개념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입체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 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수업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한 부분들 이제 좀 유심히 잘 보면 시험 준비가 잘 되겠지만 입체적인 부분 와서는 조금씩 내용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2-8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알칸으로 에탄과 같은 구조를 생각하면 2차원적으로 펼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탄소 2개에 수소 6개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 탄소와 탄소를 경계선으로 해서 뭐 오른쪽에서 또는 왼쪽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입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 46쪽 보시면 어떤 두 가지 형태로 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림 2-3에 보면은 이제 왼쪽 첫 번째 그림, 왼쪽에 탄소 3개가 수소가 6개가 있는데, 왼쪽에 수소 3개는 2개가 땅을 짚고 있는 형태, 오른쪽에 수소 3개는 2개가 하늘을 향해 있는 이런 대칭적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은 앞에, 그러니까 왼쪽에 탄소 중심이나 오른쪽 탄소 중심이나 둘 다 수소 3개가 2개는 땅을 짚고 있는, 즉 오른쪽은 앞에서 보았을 때 뒤를 완전히 통과하는, 그러니까 앞뒤가 100% 동일한 모양, 왼쪽은 앞과 뒤가 교차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개의 구조로 교차되는 형태를 그리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그 H와 H 간의 간격은 육각형 형태가 되니까 하나 60도 곱하기 6, 360도로 원이 되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뉴먼이라는 분이 이런 그 에탄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먼저 오른쪽 이클립스란 말이 뭡니까? 응? 이클립스. 노래 같은 저 팝송이 되는 거 많이 나오는데. 남친이 도망가서 내 마음은 완전 일식, 그 태양이 다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이클립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려졌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니까 가려지는 거죠, 그죠? 태양과 뭐 달이 일치해서 달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반면에 스태글드는 이렇게 교차된다라는 의미.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비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그 에탄의 구조를 그릴 때
이렇게 60도 형태로 주느냐, 또는 거의 간격이, 실제로는 간격이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건데 이렇게 약간 띄워서 0도다라고 해서 서로 일치하는 걸 보여주는 스태글드 형이냐 이클립스 형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에탄에서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용이 이제 계속 꼬리를 물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입체적인 투영도를 우리는 공통적으로 뉴먼 프로젝션 포뮬라, 우리가 그동안 2차원적으로 봐왔던 개념을 3차원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뉴먼이 프로젝트, 어떤 뭐 이런 빛으로 보는 것도 프로젝트지만 뭔가 앞을 예측하는 것도 이제 프로젝션이죠. 그래서 어떤 입체적인 형태로 프로젝트하는, 보여주는 포뮬러라고 말을 하고, 지금의 이런 그림이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C2 구조였지만, 예를 들어 C가 더 많아져도 그런 하나의 C와 또 하나의 C, 두 개의 축을 만들고 나면은 이 꼬리가 결국은 수소 하나에 이 꼬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HH.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왼쪽에서 볼 때 이 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예제 2-4번 보시면은 프로펜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탄소, 자, 앞쪽에 스태글 형태를 보면은 앞쪽에 탄소는 수소 3개가 뻗어 있고 뒤쪽 탄소는 수소 2개에 메틸기가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프로판 형태면 그렇고, 부탄 형태면은 메탄이 아니라 에틸기가 붙었고, 또 하나 더 올라가면 프로필기가 붙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서 하나의 그 꼬리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개념을 이제 또 다른 각도로 더 확장해 나가면은 2-9번. 우리말로는 뭐 뉴먼 투영도 뭐 이렇게 이제 불러도 좋고, 44쪽 47쪽 2-9 시클로알케인. 시클로알케인의 노먼클러처는 무엇인가? and conformation, 입체적인 형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자, 알칸유가 시클로 형태로 갔다. 이 알칸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포화, 불포화, 완전히 불포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중결합이 전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런 뭐 예를 들어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히 이중결합이 전혀 없는 탄소의 모양, 최소한 탄소 3개 있어야 되고 4개 있어야 되고 5개 있어야 되고 6개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모양이 점점 발전해 나가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7쪽 그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클로 형태가 되면서 앞에 시클로 프로파인, 최소한 탄소가 3개나 있어야 고리를 하나 닫아주니까 3부터 시작해서 시클로 부탄, 펜탄, 헥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하나의 특징은 보일링 포인트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클로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증발할 수가 있는데,
시클로옥테인 같은 경우는 끓여주지 않으면 뜨지 않는, 즉 그만큼 휘발성의 차원에서 발로틸리티 관점에서는 몸이 둔하고 무거워지죠. 사람도 뭐 체중 많이 나가면 동작이 둔해지듯이 이런 뭐 화학 물질도 당연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구조는 완전 완벽한 대칭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2차원적인 함수로서 그 역할이 거의 다 되는데 5개 정도부터는 이것이 뒤틀림이 일어나면서 어떤 3차원적인 입체적인 형태로 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이런 이제 시클로 알칸들의 입체적인 걸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은 어찌됐든 이 꼬리에는 뭐 두 개든 한 개든 어떤 뭐 이 수소와 연결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한 구조라면은 탄소에 두 개 하나 썼으니까 수소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수소가 아니라 뭐 메칠기라든가 이제 어떤 치환기가 들어올 경우, 자, 이것도 이제 어떤 IUPAC 방법에 따라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예를 보시면은 펜탄의 경우 메틸기가 하나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메칠기는 단지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든 뭐 다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위치, 일반적인 위치 뭐 1, 2, 3 번호로 알려주지만 여기서는 그 번호 위치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근데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메칠기가 동일한 곳에 두 번 붙었죠. 이때는 다이메칠 시클로펜탄인데 메칠이 두 개니까 다이메칠인데 단 다이메칠이 되는 상황에서 메칠기가 같은 데 붙을 수도 있고 다른 데 붙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데 붙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1-1이든 1-3이든 뭐 어떤 그런 수치가 필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같은 곳에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위치 표시가 필요 없고 두 개일 때는 반드시 위치를 하지 않으면 틀린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또 두 개가 붙긴 했는데 다이메칠 시클로펜탄인데 번호가 1-5가 아니라 1-2가 돼야 된다. 가급적 두 번째 넘버링이 작은 숫자가 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원칙으로 계속 해왔던 거죠. 자, 그런 예들이 이제 문제 2-11 뭐 계속 나오고 참조를 하시고, 자, 48쪽 보면은, 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하나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48쪽 보면은 이 삼각형, 시클로프로판의 경우는 어떤 60도, 60도, 60도 어떤 휘어진다는 게 이제 있을 수 없지만 사각형부터는 사실 휘어질 수가 있죠. 사각형도 구부러뜨리면, 그죠? 아까 뭐 사각형 휘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잠깐 실수고. 시클로부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휘어지고 또 시클로펜탄도 휘어지는데 오각형도 휘어지는데, 자, 그 각도가 어떻게 휘어지느냐, 그리고 이렇게 휘어질 때 수소의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그림들 부탄이나 펜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히 이제 부탄 보면은 수소가 그냥 어떤 평형선상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런 위치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된 위치가 만약에 이 삼각형을 뒤집어주면은 일어섰던 녀석과 누웠던 자리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걸 이제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림 2-5번 49쪽 보시면, 자, 육각형 구조에서
두 개의 수소가 위치하는 형식은 A axial x축으로 E equatorial. equatorial은 적도란 말인데 어떤 평행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A는 axial 해서 날이 선 방향. 그러니까 수직 위나 아래의 개념. E는 옆으로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런 육각형 구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선 크게 어떤 뭐 이 수소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따지기 전에 육각형 구조는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그림처럼 어떤 의자 형태가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게 가능합니까? 배처럼 보트처럼 이렇게 둘 다 끝꼭지를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다 달라지는데 일단 여기서 어떤 가장 키워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지금 그림 2-5에 나온 이 입체적인 모양에 A로서 자, 수직 방향으로 뻗은 녀석들이 총 몇 개입니까? 총 6개가 있고 수평으로 뻗은 게 6개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미국말로 플립 돌려버리면은 그 위치를 뒤집어 버리면은 이제는 그런 수평 수직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그죠? 이 모양을 뒤집어 주는 것에 따라 원래 누웠던 놈이 일어나고 일어났던 놈이 눕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도 하나의 어떤 이성체를 형성하는 극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런 그 화합물을 우리가 먼저 만들었을 때 48쪽 하단에 먼저 책 내용을 한번 봅시다. Six-membered rings are rather special and have been studied in great detail because they are so common in nature. 자, 이런 육각형짜리 시클로 물질들은 워낙 이제 자연계에 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If cyclohexane were a planar hexagon, 자, 어떤 평평한 육각형이라면은 the internal CCC angles would be 120도, quite a bit larger than the tetrahedral angle. 자, 앞에 테트라히드랄한 바로 이 책 위에 나온 요 그림에 비해서 육각형이 되면 훨씬 더 그 내부각이 커진다는 말이죠. The most favored conformation of cyclohexane is the chair conformation. 자, 일반적으로 의자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데 an arrangement in which all the CCC angles are the normal 109.5 degree. 자, 이 각도가 C와 C와 C 세 개 각도가 109.5도가 되는데 and all the hydrogens on the adjacent carbon atoms are perfectly staggered. 자, 그래서 인접한 수소들은 다 어떤 스태그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림 2의 4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런 체어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물질을 우리가 합성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실제 상황에서 50쪽 보면은 앞서서 이렇게 플리핑 되는 그 서로 뒤집어지는 그런 그 관계가 at room temperature 상온에서는 this flipping process is rapid. 자, 이 어떻게 육각형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막 일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뒤집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일부는 뒤집어지지 않고 일부는 뒤집어지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림 2-3에 보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엑시얼한 형태로 있던 것이 5%라면은 에쿼토리얼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 95%. 그러니까 의자 형태도 어떤 플리핑이 일어나서 이 메칠기를 중심으로 볼 때 왼쪽에서는 메칠기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 있었죠, 그죠? 수직으로 일어나 있었는데 오른쪽 그림 보면은 수직이 아니라 누워버리죠. 에쿼토리얼 상태로. 그래서 이런 물질을 합성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그 입체적인 이성체의 성격 때문에 뭐 이것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쪽이 다른 쪽과 비슷하게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 가지 입체성만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특성 같은 경우도 상호간에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이제 참 복잡한 거죠, 유기화학하면서. 자, 그런 경우를 한번 봤고, 이런 예가 또 이제 문제 2-12 보면은 third butyl cyclohexane exists almost 100% in a single conformation with the third butyl group equatorial. Explain why the conformation preference is greater than for methyl cyclohexane.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third butyl 형태일 때 한번 그려보고, 그냥 메틸 시클로헥산일 때 그려서 왜 한쪽은 입체적인 게 거의 100% 차지하나,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면서, 자, 2-10장에 지금까지 이런 그 입체적인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약간 쉬운 쪽으로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어떤 화학식으로 동일한 물질이 어떤 3차원적인 입체화가 되면서 이성질체가 되는 개념을 보여줬는데, 그런 개념을 이제 좀 가장 집대성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게 우리가 시스형이냐 트랜스형이냐. 시스라는 것은 same 하다는 거고, 이건 이제 어떤 반대 입장의 아이소모리즘, 이성체란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자, 이건 이제 의외로 좀 심플해지는데, 여러분 51쪽 보시면, 자, 우리가 그동안 시스나 트랜스를 빼고 뒤에 한번 보면은, 왼쪽 그림 보면은 1,2 다이메틸 시클로펜탄이 나오죠. 1,2 다이메틸 시클로펜탄. 왼쪽 오른쪽 다. 자, 근데 이 메틸기 두 개가 이 시클로펜탄에 달라붙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입체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메틸기 두 개가 붙을 때 둘 다 동일하게 업 방향으로 올라가서 시스, same 한 방향이다. 또 반대로 메틸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교차하는, 트랜스하는 그런 모양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 메틸기의 방향이 동일한 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일링 포인트가 트랜스형은 92도, 시스는 더 높은 99도 형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입체 모양은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아까 에쿼토리얼 엑시얼 이런 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여기 그림 바로 밑에 보면 the methyls are said to be cis. cis는 라틴어로 on this side, 우리 편으로, 같은 쪽으로, or trans, 라틴 말로 across, 가로질러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구별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 2-14번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 cis trans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육각형 의자나 보트 같은 것을 이제 명명을 해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조금 전에 집대성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시스트랜스 개념 때문에 이야기한 건데, 조금 전에 우리 복잡했던 걸 이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봅시다. 2-11 Cis-trans and conformational isomers of cyclohexanes. 시클로헥센 육각형 구조에서 여러분 그림 2-4를 보면은 자, 똑같이 조금 전 그림에 메칠기 2개 있었는데 이제는 메칠기가 오각형에서 2개 있던 게 아니라 육각형에서 2개가 왔고, 그 육각형 2개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방법은 1과 2번 탄소 가장 가까운 숫자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보면은 메칠기 1번에 붙어 있는 메칠기는 에쿼토리얼한 수평 방향으로 나가고, 2번의 메칠기는 엑시얼 수직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이걸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은 에쿼토리얼과 엑시얼의 위치가 뒤집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일단 시스 형태 다이메칠 시클로헥산. 자, 이 내용 조금 한번 보면은 when we combine cis-trans isomerism with the conformational isomerism, 자, 어떤 이런 입체적인 이성체의 cis-trans 개념을 접합을 해주면은 자, 그 대표적인 게 시클로헥산 같은 경우인데, the situation becomes a little more complicated. 자, 그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Let us examine, for example, the cis and trans isomers of 1,2-dimethyl cyclohexane. The cis isomer is represented by the following equilibrium. cis 형태는 EA와 AE가 교체되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자,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52쪽 보시면은 결론부터 보면은 그림 2-5에 메칠과 메칠기가 최초에 AA 엑시얼 형태로 두 개가 갔었던 놈이라면은 뒤집었을 때 둘 다 EE 에쿼토리얼 형태에 가깝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엑시얼은 실질적으로 위아래를 뚫는 거라고 치고, 에쿼토리얼은 진짜 어떤 정확한 평면이 아니라 수직 위아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겠죠. 어찌됐든 AE가 EA가 되는 그런 시스템에 비해서 AA가 완전히 EE로 바꿔버려지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트랜스 개념이 된다. 그래서 입체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그림들이 이제 복잡하고 이제 좀 까다로워지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AE가 EA 되는 거. 단순히 어떤 앞뒤만 바꾸는 거니까 시스인데, AA가 EE 되는 것은 둘 다 완전히 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트랜스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물었을 때 이런 그 입체 이성체 시스형이나 트랜스형이나 시클로헥산 같은 경우로 물었을 때 이런 어떤 머릿속에 입체적인 그림을 좀 쉽게 그릴 수 있게 좀 이해해 둬야 되겠죠. 자, 뭐 다 그와 유사한 예제들 2-5번도 또 나오는데, the following structures all represent 1,4-dimethyl cyclohexane. 자, 이 그림들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다 1과 4의 다이메칠, 메칠 두 개가 붙은 형태죠, 그죠? For each structure, tell whether the methyl groups are cis or trans, and also tell whether they are axial or equatorial. 자, 첫 번째, 가장 왼쪽 그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번 탄소가, 1번 메칠기가 에쿼토리얼이고 4번은 엑시얼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1번 메칠기나 4번 메칠기 둘 다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을 찔러서 엑시얼 형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트랜스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이제 EA 형태니까 시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그림 보면은 둘 다 메칠기가 엑시얼이 아니고 에쿼토리얼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EE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시스가 아니고 트랜스형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어디? 어디? 몇 쪽? 응? 앞에 페이지? 오케이. 시스에서. 음. 음. 우리가 뒤집어주면 모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그지?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뒤집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 의자 바꿔주면 EA가 A가 되든 A가 EA가 되든 AA가 EE가 되든 EE가 AA가 되든 네 가지 경우의 수인데,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이것은 A와 E는 상극인데 서로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니까 트랜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EA가 상극인데 하나와 하나가 각각 반대였는데 어찌됐든 뒤집어도 반대가 유지가 되니까 이건 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그 비슷한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바뀌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에서 오각형일 때는 유심유리가 두 개가 다 이쪽에 있을 때는 잠깐만. 오케이. 쓰고. 수학을 했을 때는 틀렸는데 육각형일 때는 인데이브 같은데. 자, 오각형일 때는 그냥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거밖에 없지만, 육각형이 되면은 위로 가는 거는 이제 되게 클리어하죠.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거. 근데 옆으로 가는 거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게 하여튼 위가 아니지 서로 뭐 같은지 아닌지도 모르겠지, 좀 애매한데,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따져줄 때 이게 엑시얼인 경우만 확실히 따지고, 엑시얼이 아니면 E다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오각형 같은 경우는 아주 명쾌하잖아요. 이게 뭐 위아래 나눠지는 게. 근데 이거는 육각형 같은 거 뒤집어주면은 위로 가지 않았지만 E와 E가 뭐 어떻게 서로 정확하게 매치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단지 수직이 아니라는 걸 E로. 그렇지. 뒤집어주면.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뭐 아까 95% 5%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편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런 이성질체가 형성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다미넌트하게 이렇게 많이 형성되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화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쪽이 더 이런 게 한 10개 있으면 다른 한 개는 하나 있다,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험으로 다 증명됐어. 그렇지. 실제로 이걸 다 실험해서 확인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어떤 뭐랄까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화학자들이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초기에 한 사람들이 무슨 노벨상도 받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anyway 53쪽에 이제 reactions of alkanes. 이 알케인들은 the bonds in alkanes are single, covalent,
and non-polar. 극성이 아니고 어떤 다 포화되어 있으니까 단일 결합이고 공유 결합 이런 형태니까 hence alkanes are relatively inert. inert란 말이 뭡니까? inert, inert.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포화된 상태라면은 이 체인이 많으니까 항상 이렇게 반응하고 싶으면 좀 껄떡되겠죠. 언제든지 끊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지금 에로매틱 같은 알칸들은 그러니까 불포화돼서 항상 끊어주겠죠. 근데 이렇게 다 포화돼서 단일 결합인 상태는 뭐 끊어줄 게 없으니까 어떤 물질이 와서 반응하자고 해도 그 어떤 반응도 같은 게 훨씬 떨어지겠죠. 그죠? 그 일반적으로. Alkanes do not react with most common acids. 자, 일반적인 산들과 산, 베이스, or oxidizing or reducing agents. 웬만한 화학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데, because of this inertness, 이처럼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alkanes can be used as solvents for extraction. 우리가 뭔가 추출하기 위해서 솔벤트, 용매로 사용하거나 주로 알케인, 뭐 톨루엔 같은 거 우리가 페인트 칠할 때 페인트가 붓고 뻑뻑해지면 뭐 톨루엔 같은 걸 섞어가지고 톨루엔 연화시켜서 페인트를 연화시켜서 이제 페인트 칠하듯이 이제 그런 솔벤트로 사용하거나 or for carrying out chemical reactions with other substances. 다른 화학 물질들 간에 반응을 하는 매개로 이제 사용한다. 그 자체가 반응성이 별로 없으니까. 뭐 어떤 물질을 반응시키고 싶은데 반응을 엄청 잘하는 놈이면 그거에다가 이런 반응할 물질을 섞어버리면 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반응성이 없는 놈이 있어야 되고 A와 B가 반응하도록 그 아이는 그냥 서포팅만 하는, 좀 중매만 하는 그런 역할. 자, 근데 그나마 이런 물질들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나 잠깐 보면은 the most important use of alkanes is as fuels. 자, 알칸족 우리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일반적인 용처는 fuel, 연료입니다. 연료. Alkanes burn in an excess of oxygen to form carbon dioxide and water.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뭐 연소공학, 컨버션 엔지니어링, 어떤 물질이 탄다는 걸 시작할 때 학문적으로 가장 그 출발점은 바로 이 2-6번식에 나오는 메탄과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이런 반응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근데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게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뭐 김포 같은데, 뭐 여러분 그런 거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지나가면은 그 매립공 같은 데서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그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플레어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그 매립가스 같은 데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기에 메탄이 한 얼마 정도 들어있냐 하면은 약 한 2ppm, 뭐 1에서 한 2ppm, ppm 한신이 되는 이런 수준. 이산화탄소가 한 390ppm 된다고 했죠, 그죠? 사실은 만약에 농도가
우리가 어떤 지구 온난화 이야기할 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이야기하죠. 응? 이산화탄소가 자꾸 늘어나서 기후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 둘이가 1대1로 만약에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둘 다 농도가 똑같다면 몇 배로? 한 20배 정도로 메탄이 1대1로 붙었다 그냥 CO2 박살 내는데 이게 이제 한 400, 한 200배 정도 크니까 이걸 감안하면 실제적인 능력이 20배지만 이제 일종 우리가 속된 말로 쪽수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워낙 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크다고 하는데 자 어찌됐든 이런 메탄이 매립가스 같은 데서 우리가 뭐 연료 재활용한다 이럴 때 초기에 이렇게 막 메탄이 많이 형성되면은 100%의 가스 중에서 60% 정도 메탄이 됩니다. 한 20, 30% CO2 정도 나오고 이렇게 고순도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당겨가지고 주변 지역에 뭐 연료로 사용도 하고 또 이런 메탄 정제해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무공해 연료로도 사용하고 결국 이게 뭡니까 연소되면 CO2를 만들어내니까 어떤 면에서 결국은 또 지구 온난화하고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CO2 자체는 뭐 사람에게 미량 상태에서는 해롭지 않으니까 또 청정 연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단순히 메탄과 산소가 공기 중에 20%가 결합해서 CO2하고 H2O가 되는데 뭐 이런 형태의 연료든 뭐 LPG든 뭐든 이렇게 연료가 들어가서 이런 연소가 되는데 요즘은 페리오사하고 세월호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전에 어떤 대구의 지하철 사고 때도 사람들이 막 많이들 사망하고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는 바다에서는 사고가 나면 일단 물로 갇히니까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는 거고 이 육지에서는 왜 수업하다가 또 피는 거야? 응? 육지에서는 어떤 불이 났다. 그럼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뭐 수백 명이 죽었다. 이런 게 어떤 불에 타서 굽혀가지고 그 사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떤 화재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산소는 결핍되고 그 연소된 데서 일종의 뭐 독가스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질식사하는 걸로 이제 먼저 다 죽죠. 그 다음에 뭐 계속 질식사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못 피하니까 뭐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신은 온전한데 그냥 산소 공급은 부족하고 나쁜 가스는 들이켜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지하 공간이라든가 뭐 지하철 역사도 그렇고 또 뭐 어떤 군대 시설 같은 경우도 김정은 뭐 이런 친구도 살아보려고 뭐 엄청나게 지하에 대문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걸 꼭 뭐 핵폭탄을 부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뭐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이렇게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는데 여하튼 이런 그 연소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이제 어떻게 먹으면 굉장히 나쁘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 고기도 일종의 타고 나면은 고기를 이제 과하게 태우면 까맣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다 탄소죠. 그죠? 탄소가 되면은 하이드로카본하고 붙게 되고 이것이 이제 뭐 pH라든가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형성되니까 이런 그 연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경험하는 뭐 여러 가지 발암 물질 또는 정말 어떤 안전과 관련된 일부러 막 그 건설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가면은 이 집에다 불을 질러서 어떤 유독가스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장재가 어떤 상태일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뭐 빨리 질식한다든가 그런 어떤
공기 오염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샜는데, 이런 그 알칸유들은 워낙 연료의 기반이기 때문에 항상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들어내는,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경우도 어떤 단일한 물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떤 연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조성 같은 걸 이제 복잡하게 회사별로 다르게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알칸의 중요한 것은 2-14의 할로게네이션 오브 알케인. 알케인들은 할로겐과 결합해서 일종의 치환 반응을 통해 가지고 할로겐 구조를 잘 갖추게 됩니다. 54쪽 보시면은 CH4 플러스 Cl2 염소 가스와 메탄이 sunlight or heat, 그러니까 뭐 조금 가열만 되면은 바로 메칠기가 치고 들어와서 클로로메세인이 형성되고, 하나 남은 Cl은 메탄에서 받은 HCl로 뿜어져 나오니까, 여하튼 공기 중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나쁜 물질로 오염되는 현상, 뭐 일종의 우리가 광학 오염 같은 것도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반응을 the reaction is called chlorination. 클로린이 첨가되기 때문에 클로린화 반응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반응은 크게 봐서는 it is a substitution reaction, 어떤 치환 반응이라고 하죠. 클로린과 수소가 서로 맞바꾸어서 치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an analogs reaction. analogs가 뭡니까? analogs, 무엇과 비슷하다 이런 말인데, 하여튼 다들 영어가 이렇게 좀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1 atm pressure, 이게 몇 밀리바입니까? 1013 밀리바죠, 그죠? 여기다 소수점 하나 붙이면은 101.3 FM. 하루 종일 영어만 나오는 EBS FM인데, 나도 하여튼 매일 이렇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저런 거 매일 틀어놓고 생활하는데, 하여튼 영어는 좀 생활화되면 좋겠죠. 어떤 단어든. 저런 FM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노래하고 아니면 영어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애널로그스는 뭔가 어떤 닮은 꼴이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클로리네이션 대신에 이 반응에 브롬이 들어갔기 때문에 브로미네이션이라고 하고, 이것도 하나의 치환 반응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고, 하여튼 우리가 기말 대비해서 우리가 마지막 숙제, 교재 58쪽. 자, 오늘이 이제 12주로 들어가고 13, 14, 15, 한 이제 3주 정도 기말고사 전까지 남았는데, 원래는 숙제를 좀 안 내려고 이제 앞에 여러분 숙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엑서사이즈 정도로 간단하게 봅시다. 자, 58쪽에 2-24번 문제,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나를 따져보기 위해서 2-26번 문제, 2-29번 문제,
그 다음에 2-33번 문제. 자, 하여튼 그냥 간단한 것만 이렇게 낼 테니까 나머지는 하여튼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알켄과 알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